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매주 이 시간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승부 시간인데 오늘은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른 만큼 여의도 정면승부에 함께해 주신 두 분 의원 전화 연결 차례로 해서 선거 상황 또 선거 준비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 마지막 TV 토론회가 있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제가 지금 부산 기장의 선거 유세 현장에 와 있어서요. 예. 실시간으로 모두 보지 못했지만 예. 관련된 내용들을 요약해서 또 예. 부분 좀 체크를 했습니다. 아, 예. 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연달아서 유행어를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예. 시민 억장 무너지게 만드는 유행어 만들어내시는데 여튼 거짓말 변명하기에 바쁜 토론이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도 그런 가운데 상대 후보가 못 받쳐줄 때는 정말 박영선 후보로서는 선전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예. 경쟁하는 후보끼리 수준이 맞아야 경쟁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정책을 상승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을 보여드리는 정책 설명 훌륭했다고 보고요. 이번에는 뭐 유행어 또 하나 미시는 게 있더라고요. 언젠가 배 들어오겠죠라는 양화대교 건설과 관련해서 예산 낭비 지적에 대해서 그 방식으로 회피하는 거 보면서 정말 국민께 웃음을 주시려는 건지 정말 시장이 보여주려고 나오셨다면 10년 전의 실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본인의 반성 그리고 달라짐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10년 전 그대로에 머물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예. 유능한 장관 대 실패한 시장의 대결이다. 이런 느낌 한눈에 들었습니다. 예. 네. 총평 말씀해 주셨고 지금 부산에 계신다니까 네네. 지난 주말 이낙연, 김태년 뭐 지도부들이 총 출동했더라고요. 거기서 네. 김용춘 후보도 마찬가지고 여론조사와 달리 바닥 민심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세 현장도 느낌이 다르고 부산 계시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제가 부산에서 집중 유세만 하는 게 아니라 유세차를 타고 다니거나 또 시장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을 만나는데요. 목소리가 쉬셨네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의 호응, 뭐 지난 대선이라든지 지방선거 때도 저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예. 사실 조금의 차이를 구분하면서 다니는데요. 예. 일주일 전에 왔을 때하고 분명히 달라지는 측면이 있는데 예. 여론조사 안에는 반영되지 못한 소위 뭐 샤이진보라고 하는 분들이 기세를 보이며 저희가 먼저 다가섰을 때 예. 열심히 응원 주시고 하시는 모습들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아침에 TBS 뉴스공장에서 박형준 후보의 LCT 두채 이영복 회장이 따로 빼놓은 거다 이런 증언이 있었고 네. 또 지난번 총선이죠. 뭐 후보 매수권 5천만 원 받았다. 네. 그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어떻게 부산 민심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네, 지금 현재 포털이나 메인 언론들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다뤄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부산 뭐 국제신문이라든지 부산일보라든지 부산의 주요 언론에서 그런 부분들을 크게 다루지 못합니다. 예.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왜냐하면 그거는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사실은 그 자질 문제에 있어서 먼저 부산 시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될 정보인데 예. 언론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해운대에 유세하러 갔을 때는요. LCT를 배경으로 사진 찍는 관광객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게 뭐겠습니까? 부산 갈매기들 자존심을 정말 부끄럽게 만든 겁니다. 정말 부산 시민들에게 자존심을 돌려드리는 선거가 돼야 되는데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후보로서는 충분한 해명, 발뺌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들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럼 그 레거시 언론과 포털이 기울어졌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사실 좀 납득이 되지 않을 만큼의 관련된 뉴스를 어떤 방향에서 편집하느냐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언론 보도가 다뤄지는 일반적인 양에서 비교해 보더라도 사실 그 중요도에 비해서 특히
지역 같은 경우는 부산이든 대구든 지역 신문이 차지하는 그 가동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런데 지역 신문 내에서는 사실상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산시장 지역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 있어서 역할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20.54%, 부산보다 서울은 약간 높았고 네. 재보선 역대 최고치가 나왔는데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결과가 나왔다. 이거는 민주당이 유리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사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초반에 비해서는 유권자들의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찌되건 간에 드러나고 있는 부산과 서울 양 후보들, 그 2번 국민의힘 후보들이 각각 범죄 사실이나 진배 없는 그런 혐의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점점 더 그런 정보들이 유권자들에게는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하지만 샤해진보다 사전 투표를 계기로 결집하고 있다 이런 판단보다는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투표 끝나는 순간까지 한 분이라도 더 만나 뵙고 달라지는 민주당 또 성찰하고 변화하는 민주당 이래서 염치 있는 정당은 다르다 보여드리려고 최선을 예.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산 박형준 후보 의혹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또다시 오세훈 후보의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 쪽은 생태집 방문은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생태집, 네, 생떼집이라고 생떼탕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시민들을 정말 호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땅의 위치를 명확히 알았으면서 주택지구로 지정 제한했다면 이건 이해충돌의 문제잖아요. 단순하게 보더라도. 예. 이해충돌에 해당하면은 공직자윤리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 관계자들한테 알리고 해당 업무에서 이제 객관적 거리를 둬야 됩니다. 공정하게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때로는 피해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예. 현장에 갔는지 아닌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본질적 문제고 오 후보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갔다 모른다 우기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 시기적인 측면에서도 2005년 6월에 땅 측량을 시작하는데요. 내 땅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보는 측량입니다. 예.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에 SH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용역이 발주되거든요. 예. 물론 노무현 정부 때는 여러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이 됐고요. 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서울시가 집요하게 밀어붙여서 됐는데 만약에 측량에 입회를 했다라는 거라면은 4년 동안 자기 땅 포함된 거 명백히 알면서 그린벨트 해제 집요하게 밀어붙였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전체적으로 이미 오 후보의 관련성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입증이 됐지만 몰랐다고 했지만 사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현장에 갔는지 여부는 더욱더 본질적인 문제 중에 한 개인 거죠. 하나인 거죠. 오늘도 박영수 후보가 그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SH가 이 땅을 선정하기 며칠 전에 측량 요청을 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주말이 꼈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날 측량이 실시됐으니까 이건 알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 같아요. 당에서는. 네, 먼저 시기적으로 그런 추측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사실은 현장에 갔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라든지 곡장 정결 과정이라든지 매 고비를 넘기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어느 하나 마땅히 해명을 하고 깔끔하게 넘기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방식으로 지금 쌓여온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 의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 중 하나라는 거죠. 이미 드러난 사실로도 정말 후보직을 물려야 할 만큼 심각합니다. 야당에서는 기획이다. 김대엽이 생각난다. 정책 대결을 하자는데 네거티브만 한다. 이렇게 비판하던데요. 정작 정책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건 오세훈 후보죠. 의혹에 대해서 변명하느라 급급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이제 정치인들 다 똑같다 하지만 반성하고 성찰해서 달라질 수 있는 사람과 떼쓰기 하고 정작 모르쇠로 일관해서 그냥 우선 떼어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정치 세력들이 다른 거죠. 국민께서 그걸 아셔야 합니다. 시민께서 그걸 아셔야 하고요. 무엇보다 이명박의 BBK 반복하시면 안 되잖아요. BBK 의혹이 사실임으로 드러났고 사실 선거 때도 이미 많은 것이 밝혀졌는데도 이명박 대통령 당선돼서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이 맞닥뜨린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국익 손상이 얼마나 컸습니까? 서울시를 그렇게 모욕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시민 모욕하지 않는 방법으로 오세훈 시장 사퇴하는 게 먼저고요. 우리 시민께서 현명하게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만일 오세훈 후보가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거짓말 문제 등등 해서 당선 무효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이죠. 지난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소위 당선 자격을 박탈당했던 여러 직원을 물렸던 케이스에 비춰보면요. 이 정도는 너무 엄중합니다. 우리 당이 이미 17일 날 오후보를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 했다라든지 당의 존재나 위치 자체 몰랐다든지 오히려 손해봤다. 이 부분에 대한 고소고발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시민의 제보 무려 5명입니다. 예. 각 주체가 각기 다른 주체들인데 5명 후보들이 모른다 하는 게 쉽지 그분들이 나서 밝히는 게 되려 힘든 거거든요. 예. 그분들 역시도 선거법 위반에 우려의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섰다는 건 진실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이 부분 비하하고 또 처남이 경희대 행사에 참석했던 의혹 등등 해명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추가 고발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예. 현재.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 내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청취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혹은 지지 호소 아무거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치 세력이든 여러분들의 채찍 안에서 국민과 함께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당과 그렇지 않고 정말 모르쇠로 일관하고 뻔뻔한 정당의 차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내에서부터 견딜 수 없게 성찰의 목소리를 내부적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가끔 실수하는 후보들이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동산에 대한 분노 이해하지만 원조 투기 세력 게다가 서울과 부산 그 두 후보가 상징적인 투기 세력 아닙니까? 불로소득 주도 성장을 해왔던 그 두 후보들에게 시장의 직을 맡기는 건 아닙니다. 1년짜리 시장이라고 하지만요. 서울시에 있어서도 부산시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1년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소중한 투표, 우리 국민을 위한 투표 부탁드립니다. 네. 예,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중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어디 계세요 지금? 지금 국회에 있습니다. 선거운동 오늘 못 하셨겠네요 그러면? 예, 선거운동하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하고 들어왔어요. 조용하기 때문에. 예. 오늘 TV 토론회 어떻게 보셨어요? 마지막 TV 토론회였는데. 우리 국민들과 또 서울 시민들께서는 토론 보시고 누가 서울시장에 적합한지, 예. 또 시정의 전문성은 누가 있는지, 또 시민의 여러 가지 요목조목 구석구석 누가 더 잘 알고 있는지 충분히 판단하셨을 거라 보고요. 예. 전반적으로 총평을 한번 여러 가지 댓글이라든지 기사들의 어떤 그런 걸 보면은 예. 비전은 없고 궁금점 해소도 잘 안 되고 예. 짜증난다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존재 자체가 거지다, 기성적 내곡당이다 이런 어떤 댓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자, 사전투표율이 역대 재보선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는데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과는 다르게 투표 동료를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사전투표 해달라고? 저희도 또 했습니다. 예. 이게 역대 재보선의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이 야당에 유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을 하려고 유권자들이 많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서울만 하더라도 21.95%, 22% 정도 사전투표에 나왔거든요. 역대 보선의 최고치고 또 지난 3년 전에 2018년 지방선거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이번에 비도 많이 오고 또 코로나가 상당히 행행하는 가운데 이런 표심 행렬이 있다는 것은 예. 정권 심판 플러스 또
지난 10년간의 어떤 서울시정의 무능한 서울시정에 대한 평가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최종 투표율이 50%가 넘어야 되는데 예. 50%보다 낮을 때는 여당이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조직표가 워낙 세기 때문에 예. 넘으면 저희들이 뭐 유리할 것으로 보는데 예.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그 50대 후반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많이 나왔으니까. 네네. 근데 여당에서는 샤이 진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론 조사에 잡히지 않는 지지층이 많이 나와서 사전 투표가 올라갔다. 이렇게 분석하던데요. 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 전에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샤이 보수라 그랬거든요. 예, 그렇죠. 1년 만에 이렇게 상전대표로 완전히 바뀌었다. 예. 뭐가 그 진보를 지지하는 것이 뭐가 부끄러워서 이제 숨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참 세상이 바뀌도 예. 그 1년 사이에 너무 많이 예. 바뀌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예. 결론적으로 선거의 이제는 흐름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진보 여권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서울에 한 30만 생태계가 저희들은 구축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예. 그게 총동원령을 내려서 조직 투표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로서 어떤 결집하는 형태는 보이고 있으나 거대한 한강의 물결은 거꾸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 네네. 예. 그런데 지금 오늘 토론장에서도 그렇고 여당에서는 끊임없이 내곡동 이야기, 생태땅 이야기 합니다. 결국은 오세훈 후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선거에 또 영향을 미치라고 보세요? 저희들은 크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이 네거티브로 이렇게 선거를 곤탁하게 가져가고 있지만은 예. 그거는 좌파한테는 상당히 영향이 미치겠지만은 예. 중도나 우파 쪽 사람들한테는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참고로 제가 그 내곡동 땅을 기획했던 사람입니다. 예. 서울시 국장 때 예. 그리고 구청장 때 이걸 집행했던 사람이니까 이게 대해서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번 나서고 싶었지만은 편을 더 키우기 싫어서 나서지는 않았고요. 예. 참고로 이번 내곡동 그 땅의 그 본질은 예.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일 때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챙겼냐 안 챙겼냐 거기에 압력을 행사했냐 안 했냐의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본인도 뭐 서울시 직원이나 SH 직원에서 그런 정원이 나오면 사퇴하겠다 이런 말까지는 했는데요. 예. 지금까지 증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또 이해찬 대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 뭐 생태탕이나 뭐 청량 현장 관계가 이해관계고 전혀 관계가 없다. 예. 이런 것을 본다면은 어떤 민주당의 어떤 네거티브 혼탁 선거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참고로 말로 온 김에 그 김어준이 그 TBS 교통방송의 김어준의 뉴스 공장 있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그 조국 딸 봉사활동 표창장 위조 관련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당시도 한영애고 후배라든지 동양대 매점 근무자를 불러내가지고 예. 뭐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조작 뉴스로 판정이 됐고 추미애 전 장관의 그 아들 뭐 휴가 미복귀 때도 카츄샤 동기라면서 또 익명의 인물을 내세웠는데 실제 다른 쪽으로 다 판명이 됐거든요. 예. 너무 이런 그 어떤 방송에서 정말 이런 그 어떤 현안 사항을 아무 그것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오늘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뭐 생태땅 아들을 인터뷰 다시 했고 또 박형준 후보 의혹에 대해서 유재중 성추문 공작 증언자 또 LCT 특혜 증언자가 나섰는데 원래 편파적 방송이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원래는 그 생태땅 아들이 11시에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기자회견 했으면 저도 한 2시 정도 돼서 기자회견을 사실 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지 않았는데요. 정말 정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당이. 예. 그 의원님 몇 차례 저희 방송에서 본질은 아니다. 내곡동 측량 이런 문제가 생태땅집에 관계 이제 측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니까. 예. 네. 여당에서는 공직자 거짓말 물론 여당 입장에서는 본질도 그거라고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공직자 거짓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오세훈 후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보금자리 지정에 관여하는 지시를 받았거나 압력을 받은 걸 경험한 서울시 직원이나 LH 직원이 있다면 양심선을 해달라. 예. 그러면 사퇴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까지 어떤 증거도 내세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네거티브 흑색 선전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참고로 하나의 이것도 민주당 전략인데 예. 계속 이런 식으로 정치 염증을 그 유권자들이 느끼게 해서 좌파들한테는 투표를 독려하고 중도파들한테는 투표를 포기하는 이런 어떤 전략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 시민들한테 정말 여기에 속지 말라. 그래서 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권이 정치판을 또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어서 투표율을 낮추고 자기 지지층만 결집하려고 하는 속셈이다. 이 말씀이면 네거티브 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세훈 후보의 의혹은 뭐 내곡동 하나로 지금 모아지는 것 같은데 네네. 박형준 후보 의혹이 지금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 하나하나 해명하기도 조금 박형준 캠프 쪽에서는 버거울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제가 서울시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장이기 때문에 부산시장까지 챙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정도로 하죠. 예. 네. 그러면 지금은 깜깜이 기간이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발표를 할 수 없는데 그렇습니다. 깜깜이 기간 들어가기 전에는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앞섰어요. 야권이. 근데 지금 여권에서는 여론조사와 실제 바닥 민심은 다르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여권에서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이전에는 조직을 총동원령을 안 내린 상태고 지금은 조직을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예전에 한 20% 이상 벌어진 게 많이 달아붙고 있다 이렇게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여건도 되는 것이죠. 예. 실제 예. 그게 예. 제가 반박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정도 좁혀지고 있지만은 예. 그러나 벌어진 관계가 그렇게 쉽게 좁혀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서울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네. 가격 문제도 있고 재건축 문제도 있고 최근 LH 건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도 결국은 부동산 이야기니까. 네네. 근데 지금 여당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과하고 있고 박영선 후보 본인도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선거에 좀 영향을 줄까요? 유권자들이 민심 떠난 유권자들이 돌아오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에 장사는 없다. 예. 지금 현재 여건이 선거가 불리하니까 민심을 얻고자 선물 보따리를 막 풀고 있습니다. 지난 4.15 총선 직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 재완화하겠다고 그때 약속 다 했습니다. 예. 그런데 총선 끝나고 나서 강화시켰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 관련해서 중대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후보자 안 내겠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했고 민주당은 당헌에도 규정을 했어. 당헌 헌법에도. 그런데 후보자 냈지 않습니까? 믿을 것이 못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후보자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알겠습니다. 부동산에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오세훈 후보의 대표 공약 중에 하나인데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완화하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서울 집값은 또 뛰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명박 시장 또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보면은 그 앞에 대통령과 마찬가지 그런 형태지만 그 시기에 많은 공급을 해가지고 실제 집값은 안정되었습니다. 예. MB 이명박 때 박근혜 때 합쳐서 한 15% 됐고요. 예. 이거 문재인 대통령 혼자만 57%, 60% 됐고 4배 뛰어버렸거든요. 예. 이것은 공급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올린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박원순 전 시장이 오세훈 전 시장이 했던 400여 군데의 어떤 뉴타운 이런 어떤 해제라든지 또 재개발 재건축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급이 안 돼서 생기기 때문에 무작위한 공급은 어렵겠지만은 정말 필요한 어떤 주민이 요구하는 이런 거는 적절히 공급을 해줘야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맞아서 어떤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오세훈 또 박형준 우리 당 후보 지지해달라고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레가 본 투표일입니다. 예. 꼭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여권에서는 조직 총동원령을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50% 투표율이 미만될 때는 저희들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절대 투표를 포기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투표를 안 하게 되면
반성 없는 박원순 시즌2가 되고 문재인 시즌2가 대통하는 그런 길을 열어준다는 차원에서 어떤 서울 시민 여러분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